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올림픽공원은 1988년에 있던 서울올림픽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녹지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공원의 산책길을 따라 걷다 보면 도심 한복판에 있는 공원치고는 지대가 꽤 높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 올림픽공원은 삼국시대 백제가 자연구릉 위에 축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성곽 몽촌토성으로 백제가 약 500여 년간 서울 부근에 머물렀을 한성 백제 시기 풍납동의 풍납토성과 함께 위례성이라는 수도로 여겨지는 곳이죠. 이를 증명하듯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에서는 무려 1600여 년 전 백제의 상하수도인 토관이 발견되기도 하였는데, 당시 이런 상하수도는 지배층만이 누릴 수 있는 고급 기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한적하게 산책하는 공원의 산책로가 과거엔 백제의 왕성의 성곽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미 많은 주택이 들어찬 풍납토성과 달리 몽촌토성은 비교적 그 형태를 온전하게 지키고 있는데요. 그 온전한 형태를 관찰하고자 직접 몽촌토성으로 향해봅니다. 앞선 영상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옛날엔 섬이었던 잠실 일대의 아래쪽 강인 송파강을 매립하여 지금의 석촌호수를 조성하였는데요. 워낙 큰 공사다 보니 조성 당시 송파강 매립에 이용할 토사의 양이 부족해져 건설사에서는 몽촌토성을 허물어 토사로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일찍이 몽촌토성의 역사적 중요성을 알아본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고, 올림픽공원을 조성하기 전 사적으로 지정한 후 발굴 조사를 통해 백제의 유산임이 밝혀지게 됩니다. 다행히도 풍납토성처럼 일찍이 훼손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백제사 연구를 위한 발굴 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중이죠. 마름모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는 몽촌토성의 전체 둘레는 약 2.7km로 온전한 둘레가 3.7km로 추정되는 풍납토성보다 1km 정도 짧지만 자연구릉인 만큼 경사가 꽤 있는 편이니 답사 때 편한 신발을 신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몽촌토성을 답사하기 위해 이곳을 대표하는 상징물인 세계평화의 문 앞에서 여정을 시작해봅니다. 세계평화의 문을 지나 국기광장 옆으로 이어져 있는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드넓은 몽촌호가 나타나는데요. 이곳은 토성을 보호하고 있는 해자에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백제는 몽촌토성 축조 당시 해자를 조성하기 위해 인근 한강, 성내천의 물길을 이용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평지성인 풍납토성과 달리 강물과 구릉을 활용하여 방어용으로 조성한 요새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지도를 보면 성내천과 몽촌호가 몽촌토성을 거의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연지형인 성내천과 달리 몽촌호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곳이라 몽촌해자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지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한강의 물을 매일같이 유입, 방출시켜 관리하고 있다네요. 몽촌호에서 다시 올라와 동쪽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본격적으로 몽촌토성의 성곽길로 합류할 수 있는 계단이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자연지형이다 보니 이전의 풍납토성의 전망대 계단과 달리 계단 수가 좀 많아 보이죠. 경사가 좀 있는 편이라 걸을 복이 터진 것 같지만 온전한 답사를 위해 한 바퀴를 다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백제가 이곳에 성곽을 조성했을 당시 주변보다 지형이 낮은 구간에는 인위적으로 흙을 쌓아 올려서 단절된 성곽의 구간을 끊어지지 않게 연결했다는 겁니다. 1980년대 시행한 발굴조사에 따르면 몽촌토성의 일부 구간에서 흙을 압축시켜 한층 한층 쌓아 올리는 판축기법으로 지대를 높인 흔적을 발견했다고 하니 덕분에 산처럼 경사가 급하게 깎아지르는 구간은 없었네요. 산을 메우느라고 고생 좀 했을 조상님들께 조금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느긋하게 산책을 하며 몽촌토성의 주변 경관을 감상해봅니다. 산책길을 따라 북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
저 멀리 토성의 서측 부근에 유달리 높아 보이는 고지대가 보이는데요. 구릉이 끊겨 있기에 잠시 내려갔다 계단으로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혹시나 문이 있던 문지의 자리일까 싶었지만 몽촌토성에서 발견된 문지의 유구는 동쪽, 남쪽, 북쪽의 세 방향밖에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지에 대한 것은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 고지대에 올라 주변을 살펴보니 이 일대의 모습이 모두 내려다 보입니다. 이곳은 몽촌토성 구간 중에 가장 높은 곳으로 아마도 망루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인데 흙을 주변 지형보다 조금 더 높이 쌓아올린 망대지의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발굴조사 당시 몽촌토성 내에서 이러한 망대지의 흔적은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지만 건물의 흔적이 없어 단순히 목조 구조물을 세웠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곳들과 달리 이곳엔 백제 건물지의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물론 자세한 형태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망대지에서 내려와 다시 북쪽으로 조금만 향하면 이번엔 500살을 넘긴 보호수가 있는 넓은 지형이 펼쳐집니다. 이곳에서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면 몽촌토성이 성곽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성곽 바깥쪽은 경사가 급하게 깎아지르는 것과 달리 보호수가 있는 성곽 안쪽은 경사가 완만한 것이 확연하게 보입니다. 앞서 80년대 발굴 조사를 통해 성벽의 일부 구간에선 끊어진 구릉을 잇기 위해 인공적으로 흙을 쌓아 올린 흔적을 발견했다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자연지대를 활용한 구간에서는 흙을 인공적으로 깎아 경사를 가파르게 하여 적군의 침입에 대비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아군을 위한 평탄한 성곽의 안쪽에 비해 적들이 맞이하게 되는 바깥쪽은 상당한 경사를 자랑하죠. 계속해서 걷다 보니 한때 몽촌토성의 내성농장으로 불리던 부근에서 뭔가 발굴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발굴조사 때 이곳에서 특이하게도 흔히 말하는 로터리, 즉 회전교차로 유구를 발견해냅니다. 가운데 물이 있던 정방형의 집수지를 중심으로 동그랗게 주변을 감싸고 있는 회전교차로가 있고 그 주변으로 여러 방향의 도로와 연결된 흔적을 발견한 것이죠.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회전교차로와 연결된 북쪽의 도로가 몽촌토성의 북문지로 향하고 있는데 바로 인근의 풍납토성 방향으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당시 백제 사람들은 몽촌, 풍납토성 간 이동 시에 북문을 많이 활용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내성농장의 발굴 현장을 왼편에 두고 북쪽을 바라봤을 때 양쪽의 언덕 사이로 이어진 길이 북문지의 위치인데요. 양측을 보시면 각각 오른쪽과 왼쪽에서 이어져 오는 언덕 지형이 끊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 이곳이 바로 몽촌토성의 북문이 있던 자리이죠. 토성의 성곽길에서 이 북문지로 잠깐 이탈하여 대략 200m 정도만 위쪽으로 나아가 보면 다리를 하나 만날 수가 있는데 이 다리 밑으로 흘러가는 물이 바로 성내천으로 과거 몽촌호와 함께 몽촌토성 바깥으로 흐르는 해자의 일부였던 흔적입니다. 토성의 동남쪽에서 흘러들어와 반바퀴 정도를 감싼 후 서쪽의 한강 방향으로 흐르는 구조로 몽촌토성을 보호하고 있죠. 잠깐의 성내천 관람을 마친 뒤 아까 이탈했던 북문지로 다시 돌아갑니다. 북문지에 다시 돌아온 후 아까 잠시 이탈했던 자리에서 오른쪽의 언덕길을 따라 다시 발걸음을 이어가 봅니다. 길을 따라 언덕을 올라가자 성곽 바깥쪽으로 목책이 나타나네요. 몽촌토성은 토성으로 축조했기에 효과적인 성벽의 수비를 위해 일부 구간엔 나무를 박아두는 등 목책을 설치하였는데 지금 보는 이 동쪽 방향에서 이러한 흔적이 발견됐기에 일부 구간을 재현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 목책 바깥인 동북쪽 방향엔 몽촌토성의 수비를 보조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치성이 있는데요. 이 치성의 정상부에서도 역시 목책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하네요. 목책 구간을 지나
길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면 또다시 성곽이 끊어진 것이 보이는데 이곳 역시 문지가 발견된 곳으로 옛 몽초토성에 동문이 있던 동문지입니다. 이번엔 문지 바깥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다시 성곽길을 따라 오른쪽으로 올라가니 언덕 위에 무언가 건물이 하나 보이는데 백제 집자리 전시관이란 건물로 이 동문지 남쪽 일대에서 거대한 유적이 발견되었기에 해당 유구를 전시하기 위해 지어진 것입니다. 수열주거지라고 불리는 이 건축 유구는 몽청토성 내 여러 곳에서 확인이 되었는데 특히 이 부근에서 발견된 세 채의 건물 유구는 다른 곳에 비해 비교적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군사용 시설로 생각되고 있다고 하네요. 내부를 구경해보고 싶었지만 제가 방문했을 땐 공사 중이라서 밖에서나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쉬움을 남겨둔 채 계속해서 길을 따라 이동하는데 답사 막판에 이르니 어째 성곽길의 경사가 점점 가팔라집니다. 급하게 오르막길을 오르나 싶더니 또 갑자기 급하게 내리막길을 향하는 이 구간을 따라 걸어나가니 남쪽으로 넓게 광장이 펼쳐지는 이곳이 이번 몽천토성 답사의 마지막 구간인 남문이 있던 남문지입니다. 아까 맨 처음 몽천토성 답사를 시작했을 때 올랐던 가파른 계단이 남문의 바로 왼편 언덕에 위치해 있기에 여기서 이만 답사를 마치고자 남문을 통해 성곽길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땡볕에 계속해서 오래 걸었더니 힘들었다거나 그런 이유는 절대 아니고 이왕 큰 길로 나오면서 마무리하는 게 그림이 좋아 보이니까요. 그리고 남문지 인근에 꼭 구경해야 할 것이 하나 남아있는데요. 한성백제 당시 풍납토성, 몽천토성에 관한 여러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는 한성백제 박물관이 이 근처에 있습니다. 박물관의 전체적인 모습은 성곽을 형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이전 영상에서 보았던 풍납토성의 실제 크기를 복원해 놓은 것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에 비해 꽤 거대한 규모에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안쪽 전시장에서는 위례성의 전체 모습을 추정 복원한 한성백제 시기 송파고 일대의 모습이나 삼국시대의 한강을 끼고 강력한 무역국가로 성장하였던 백제의 선박 복원 모형, 건축에 사용되었던 여러 기와 등 백제의 다양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꽤 인상적인 유물은 영상 초반에 언급한 약 1600년 전 백제의 하수도 시설인 토관입니다. 이 토관은 땅 아래 매입하여 하수를 흘려보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수를 잘 흘려보내려면 토관끼리 앞뒤의 아기가 잘 맞도록 일정하게 규격화된 크기로 만들어야 했을 텐데 이러한 기술력과 경제력이 드는 토관이 풍납토성과 몽천토성에서 발굴이 되었으니 이 일대가 지배층이 살던 지역이란 추측에 더욱 신빙성을 더해줍니다. 참고로 이 한성백제 박물관에서 석촌동의 고분들과 관련하여 여러 자세한 설명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바로 다음 영상의 주제가 이 석촌동의 고분들입니다. 한성시기 백제의 왕실 무덤으로 추정되는 석촌동의 고분들의 일부는 돌을 쌓아 올린 적석총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석촌동의 지명이 돌, 마을 이라는 뜻을 내포한 것을 보아 뭔가 연관성이 있어 보이죠? 이와 관련된 자세한 모습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다음 영상에서는 석촌동 고분군을 답사해 보기로 합니다.